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투명한 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투명한 천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종류가 은근히 많은데 어떤 투명한 천이라 좋아요? 요런 베일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리는 드레스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투명한 천들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은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좀 더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다짜고짜 그린 것보다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는 이해하고 가야겠죠. 자, 보면은 뭔가가 이제 투명했다가 안 투명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왜 투명도가 왜 변할까? 사실 이제 간단하죠. 선이 접혔잖아요. 선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접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투명하다는 거는 뒤에 있는 빛이 선을 뚫고 나오는 걸 우리가 투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뒤에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빛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뒤에 뭐가 있네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원래는 한 겹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접히면 어떻게 돼요? 세 겹이 되잖아요. 당연하게도 더 빛이 뚫고 나오기 힘든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하나만 똑 통과하면 되지만은 이쪽이 빛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를 탕탕탕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힘없다 하고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투명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불투명해진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요소. 천이 이렇게 막 살랑살랑 흔들리다 보면은요. 외곽선 부분들이 조금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 유독 외곽선 부분이 좀 어둡지 않아요? 이것도 좀 놓치지 않으면 좋은 포인트예요. 얘는 그럼 왜 어두워졌냐 하면은 천이 팔랑팔랑 이렇게 흔들리거리다 보면 이렇게 휘다 보면은 뒷면과 앞면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의 형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두 겹을 통과하기 때문에 1, 2를 통과하죠. 이런 식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도가 낮아지만 그 와중에 외곽선이 좀 더 투명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걸 단면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식의 형태일 텐데 이때 보시면은 이쪽을 뚫고 지나가면은 하나 둘 이렇게 통과하면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외곽선을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간에 여기가 조금 더 통과하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보통 외곽선 부분이 투명도가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라데이션 되는 형태로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선처럼 뚝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두 겹이었다가 여기서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요 끝부분에서 가장 두꺼워졌다라는 이제 느낌이죠. 여기다가 플러스로 투명한 물체에는 그림자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투명한 물체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조차도 투명할 뿐이야.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조금 어둡죠. 이거는 왜 그렇겠어요? 빛이 이쪽에서 오는데 이 부분보다 당연히 이쪽이 뒤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 빛이 안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불투명한 와중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불투명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약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흰색이 있어요. 투명도는 이렇게 낮아요. 투명도는 낮은데 와중에 한쪽이 색깔 자체가 어두운 겁니다. 이건 투명도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생겼는데 같이 투명화되면은 약간 이런 식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지금 딱 제가 그린 거랑 비슷하죠? 색깔도 비슷하네요. 딱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지금 보시면 이제 원본에 이렇게 머리에 레이스 베일을 얹혀 놓은 형태인데요. 내가 조금 더 아까의 그 투명감을 살려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 해야 될 거는 실루엣을 먼저 잡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레이스로 그릴 것인가. 밑색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눈에 띄는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픽해 주신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그려봅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뒷면도 좀 그려놔야 돼요. 이거는 캐릭터가 레이어가 따로 있으면은 캐릭터 레이어 밑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면사포의 앞부분, 면사포의 뒷부분은 각각 별도의 레이어로 작업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이때 반투명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부분이랑 겹치잖아요. 겹치는 부분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왕이면 앞면에 가려질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조차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뒤도 비쳐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제 경험상 너무 리얼하게 이걸 다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겹겹겹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불투명해지잖아요. 오히려 좀 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림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말끔하지 못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끝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중간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 요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슬쩍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에 걸쳐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마스크
마스크를 작업을 해야 돼요. 마스크라는 거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처럼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그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그린 밑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서 여기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선택 영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 폴더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작성이라는 버튼입니다. 이거 딱 눌러주시면 옆에 뭐가 떠요.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작성이 된 거고, 레이어 마스크가 작성됐다 하면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그림들은 바깥으로 안 삐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우리가 투명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려놓은 요거를 가장 낮은 투명도로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흰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선은 투명도가 조금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만 나오게 적당하게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 뒤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할게요. 아까 제가 기본적인 그림자는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해요? 그래서 요 베이스 컬러에다가 약간은 그림자를 놔주시면 좋아요. 환경을 조금 고민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림자 넣어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넣을 만한 그림자는 넣어주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넣을 필요는 없고요. 좀 큼직큼직하게 넣으면 돼요. 그냥 전반적인 맥락만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정도로의 기본적인 그림자만 살짝 있게 해주시고 투명도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약간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는 느낌 드는 거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반투명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투명도가 좀 낮은 지금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릴 거예요. 우선은 2번이 쉬우니까 2번부터 해보자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을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에어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잘 보이는 색깔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이렇게 웨이브진 부분도 사실 여기 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시적으로 투명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다 그림자 넣듯이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에어브러쉬가 보기가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령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좀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레이스가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끊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잡아주면 되죠.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다듬어주면,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항상 생기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정도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색깔을 돌려놔 볼게요. 얘는 이제 투명도를 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흰색인데 투명도가 조금 덜한 정도인 거죠. 색깔도 좀 바꿔주고 얘도 그림자를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겹쳤을 때 생기는 이 부분, 이게 1번이랑 2번이 사실 같이 일어나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투명한데 와중에 외곽선이 조금 덜 투명해요. 그쵸? 요 느낌을 살려주면 좋아요. 외곽선은 선처럼 이렇게 떠있고 가운데가 약간 더 투명한 정도의 느낌. 이건 또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저 겹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를 할 거예요. 요거는요, 보통 요런 부분에서도 그냥 이렇게 주름처럼 많이 생기거든요. 요런 데서 보면 주름처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필연적으로 여기가 펴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거 그릴 때는 주름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주름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좀 해준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면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가 좀 투명도가 있어서 에어브러쉬 투명색 이용해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요. 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름처럼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 끝단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면사포들이 끝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불투명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명하지 않은, 그리고 여기 테두리 기능을 살짝 준 그런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끝 부분을 살짝 자기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감을 이렇게 살짝 주시면 돼요. 이런 식의 느낌이죠. 보이죠? 참고로 요걸 이용을 하면 당연하지만 레이스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폴더 안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이스를 조금 여기다가 넣을 거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레이스 문양 브러쉬 쓰시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쳐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따로 한번 겹으로 레이어 바깥쪽에다가 여기 튀어나온 부분 따로 요걸로 작업을 해가지고 테두리를 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에 걸쳐서 문양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들도 그림자 있으니까 넣어주셔야 돼요. 원래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리는 거는 여러분 그림자 넣는 건 똑같잖아요. 다른 데에도. 다만 이제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투명한 레이어를 여러 개 겹치는 느낌이 포인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한 레이어에다가 이걸 다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투명도 묘사가 잘 안 되거든요. 투명한 레이어가 여러 개가 겹쳐져서 좀 덜 투명한 곳, 좀 더 투명한 곳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완성되어야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이제 생각보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번 이런 것들도 직접 해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이런 거 할 때는 배경을 항상 조금 어둡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이쁘게 잘 나오니까. 더 배우고 싶다면 아토리얼에서 만나.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아토리얼.